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5월을 맞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피가 상당히 올라버렸죠. 최근에 밈코인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디널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해지면서 밈코인도 찍혀 나오고 NFT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좀 네트워크 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는 제가 본 게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지금 현재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 어쩌면은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일부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겐슬러 의장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나빠져서 원래 자신이 노리고 있던 재무장관 옐렌 장관의 뒤를 이어서 재무장관을 할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지금 메릴랜드 상원의원 한 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둘 예정인데 그 자리를 대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이런 얘기들보다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매크로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지난주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죠.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또 다른 중소은행이 사실상 파산을 했고 JP모간이 합병하는 걸로 구제안이 발표가 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이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나아가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매크로 리스크에 관련돼서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사실상 파산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거의 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있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다음에 끝에 가서 저의 의견을 잠깐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 기대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몇 번 전 영상에도 언급은 했지만은 그 선물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 연준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재되어 있는 기대치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CME 웹사이트에 가면은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치에 의하면은 내년 1월까지 지금 6번의 FOMC 미팅이 남아 있는데 0.25%씩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시장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킵스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y라는 증권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이지만은 채권의 이자가 CPI를 감안한 다음에 수치를 지불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시장에 지금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팁스 시장에서 지금 2년 후에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한 2% 정도입니다. 딱 연준이 목표치를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특히 우리가 CPI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데이터보다는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CPI나 GDP 이런 숫자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하는 수치다 보니까 후행지표인 거죠. 이에 반해서 미래의 기대치가 담겨 있는 그런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ISM 지표라는 그런 지수 같은 거, 이거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구매 관리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지수화해가지고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이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선임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분기마다 발표하는 수치이고요.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한테 앞으로의 이제 대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은 앞으로 대출을 좀 줄일 거라고 답
답변을 한 사람들의 수치가 지난 분기보다는 좀 오른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대출이 줄어들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건 커머더티 마켓에서 우리가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수치를 보면은 분명히 경기가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거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행 위기인 거죠.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위기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그런 지표인 건데 금리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 연상에서 몇 번 다루었습니다. SVB 사태라든지 다른 중소은행들이 많이 벌써 3번 망했고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사실상 파산을 하면서 이제 4번째 파산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예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이 사실상 지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 기술적으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의 둔화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규제 당국의 발언이나 해온 행동을 보면은 최대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Bank Term Funding Program, PTFP 같은 구제안을 발표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 First Republic Bank가 망했을 때도 규제 당국의 자금 투입은 최소화한 거죠. 0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FDIC가 일정 부분 손실을 떠안겠다고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JP 모간이 인수할 거를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돈은 찔끔찔끔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은행들을 스무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 돈은 일정 부분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소은행의 파산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릴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획을 계속 한다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정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중소은행들의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몇 가지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First Republic Bank의 인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큰 은행들이 개입을 해서 인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건 만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왔을 때 이 은행들이 돈을 갚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JP 모간이 First Republic Bank를 인수해서 큰 은행에 흡수가 되면은 대출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M&A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렇다면은 M&A가 없이 대출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은행들이 일종의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뱅크런이라는 단어는 요새 안 쓰고 뱅크워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뱅크런은 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급하게 돈을 빼는 걸 얘기하는데 중소은행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치금이 떠나는 이유가 못 돌려받는다는 그런 위험 때문이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 같은 더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인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뱅크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 장기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그 스피드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로 대변되는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2년 내에 떨어진다는 거는 너무 시장의 기대치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6%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2년이 지나도 한 4%, 3% 요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 지금까지 과거 20-30년 동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낮은 세상에 우리는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80년대부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당시에는 한 20대였으니까 노동인구가 쭉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노동인구가 유입이 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다 60이 넘은 나이가 됐으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선물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보면 시장 기대치라는 건 항상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매크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 기대치라는 건 항상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에 5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 기대치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의견이고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시장가에는 항상 기대치가 녹아있는 거고요. 미래의 어떤 현상이 딱 기대치만큼만 일어나면은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때는 상승이 됐건 하락이 됐건 기대치랑 뭔가 어긋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은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의 시장의 기대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의 기대치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 적어도 5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번 FOMC 혹은 그 다음번 FOMC 미팅에서부터 금리 인하가 5번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여러분마다 다 각자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 연준이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실물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스탠스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기대치만큼 빨리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연준이 기준금리 외에도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BTFP 같은 것도 기준금리 인하는 아니지만은 다른 형태로 금융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야지 가상자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데 꼭 기준금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채널은 있는 거고 그런 채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연준을 통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 긴급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거를 주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뉴스레터에서도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Financial Condition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하나의 지수화한 그런 지표인 거죠. 이런 지수를 봄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마디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의 현대 기대치는 금리 인상을 하반기부터 꽤 가파르게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것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회복이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연준이나 기타 다른 금융 주체들은 유동성 공급하는 쪽으로 조금씩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